안녕하세요, 엑셀레이터입니다. 오늘은 표로 변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및 기본 사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 표로 변환. 전환이라고도 하고요, 등록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요, 용어가 정확하게 통일된 게 없기 때문에 변환, 전환, 등록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엑셀이 정식 표로 인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서 표를 눌러줍니다. 여기서요, 이 표의 범위가 참조 범위가 맞는지 확인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머리글 포함에, 지금 상황에서는 머리글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을 했어요. 이제 표로 변환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단축키는요, 컨트롤 T입니다. 이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편해요. 다시 되돌리고요. 여기서 컨트롤 T를 누르면 똑같이 나오죠. 확인 누르면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머리글 포함 체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드명 또는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분명히 성명, 부서, 직위라는 머리글이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머리글이 현재 없습니다. 얘를요, 이렇게 잡고요. 삽입해서 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머리글 포함 체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엑셀이 야, 여기는 머리글 없는 거 아냐 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임의의 머리글을 잡아줍니다. 지가 맞죠? 임의로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면 다시 되돌리고요. 머리글 포함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입해서 표로 가서요.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머리글이 아니라 데이터인데 머리글로 잡아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제 머리글 포함 체크 유무를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되돌리고요. 다시 사원명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표 이름 변경입니다. 표 디자인 상황별 메뉴에서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찍어주면요, 이렇게 표 디자인이라는 상황별 메뉴가 생겼어요. 다른데 찍으면 보세요, 메뉴가 없죠. 참고로요, 이 상황별 메뉴를 통해서 얘가 표로 인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표로 변환이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표 디자인에 가서요, 여기에 표 이름이 있죠. 여기서 이름을 변경해 주면 돼요. 저는 사원명부 1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쉽죠? 자, 다시 범위로 변환입니다. 표 디자인 상황별 메뉴에서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 아무 부위나 찍고요, 표 디자인에 가셔서요, 범위로 변환이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서식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상황별 메뉴, 아까 표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서식을 보고는요,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상황별 메뉴가 있냐 없냐로 표로 인지되었냐 안 되었느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시 표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삽입해서요, 표로 눌러주고요. 머리글 포함 체크 확인했습니다. 이름도 다시 사원명부 1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표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인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count, count A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여기 성명 부분에 이렇게 잡았어요. 잡으니까 사원명부 1 성명이라고 나오네요. 저는 분명히 B5셀에서부터 B18셀까지 잡았는데 엑셀은 그렇게 인지를 하지 않고 성명 부분 데이터 전체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괄호를 닫고요, 엔터를 했어요. 14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에 현재 14명이란 말이겠죠. 제가 여기서요, 아무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개 하고 엔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5로 바뀌었죠. 여기서 아무개 2라고 해보겠습니다. 엔터 했어요. 16 됐죠. 그리고 지금 봐보세요. 표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지금 표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의 최고의 장점인 겁니다. 이 데이터의 구조적 명칭 활용, 엑셀 표에서는
구조에 따른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럼 상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표 전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표를 봤을 때 윗부분은 머리글이고요, 이 밑에 부분은 데이터고요, 이 전체를 모두라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느느라고요. 이 부분 전체 지금 머리글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사원명부 2의 샵 모두라고 나오죠. 참고로요, 이 표는 클릭을 했을 때 보세요. 표 디자인에서 사원명부 2라는 표로 인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느느라고요. 이제는 이 부분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샵 머리글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 부분 보세요. 표 이름 샵 모드, 표 이름 샵 머리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샵 데이터겠죠. 여기서 느느라고요.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분은 샵 데이터라고 안 나오네요. 이건 생략된 겁니다. 표 이름만 사용할 경우에는 표 이름 샵 데이터로 인식된다.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점선이죠. 그런데 대괄호를 하고 여기에 데이터, 샵 데이터 있죠? 이렇게 대괄호를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 점선 범위랑 똑같이 이 부분이 인식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또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생략했을 경우에는 3번 데이터 부분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다음 단계, 데이터 내 상세 구조. 이 부분이 데이터라고 했었죠. 그러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필드라고 합니다. 부서 필드, 이 부분은 직위 필드, 이 부분은 성별 필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표는요, 사원명부 3으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느느라고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으니까 보세요. 표 이름과 대괄호 해당 필드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이 필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 제가 앞에다가 골뱅이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 네모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골뱅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얘 하나만 딱 잡히죠? 여기서 다시 골뱅이를 뺐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잡힙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골뱅이가 붙은 게 뭔지. 여기서는 느느라고요. 여기서 얘를 잡았습니다. 딱 잡았어요. 골뱅이 부서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느느라고요. 지금 해당 행에서 말고 밑에를 잡아버리면요, 그냥 셀 주소만 나옵니다. 골뱅이가 붙을 때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꼭 같은 행에서의 얘를 찍었을 때만 골뱅이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필드에서, 이렇게 지정한 필드명의 필드에서 해당 행의 레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정 필드에서 특정 필드까지 해보겠습니다. 쉽습니다. 느느라고요. 제가 여기 직위 필드에서 주소 필드라고 되어 있죠. 직위부터 주소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위에서부터 주소 열까지다. 한마디로 열과 열, 필드에서 필드, 열과 열까지다. 그리고 대괄호로 한 번 더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제 용어는 끝이 났고요. 다시 사원명부로 가서요. 자, 특징 3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셀 주소 및 열번호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열방향으로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느느라고요. 그냥 COUNT 했습니다. 괄호를 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쭉 잡았습니다. 사원명부 입사 일자라고 되어 있죠. 괄호를 닫고 엔터를 했어요. 자동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0이 나오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보세요. 연락처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입사일자에서 자동 체험을 하니까 연락처로 바뀌었어요. 자동 체험을 해도 입사일자를 그대로 범위를 잡고 있기를 바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COUNT 카운트를 함수를 쓰고요. 괄호를 열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H5에서부터 H20, H20까지 하고요. 이 부분을 잡아서요. F4 했습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 했어요. 14죠. 여기서 자동 체험을 해도 여전히 14. 여기서도 여전히 14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런 걸 사용을 할 때에는 직접 셀 주소를 적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영업 1팀과 총무팀은 각각 몇 명인가요? 여기 부서에 보시면요. 이 부분에서 영업 1팀이 적힌 셀이 몇 개냐가 영업 1팀이 몇 명이냐와 동일하겠죠. 여기서요. 넣으라고요. COUNT 카운트 if 가로 열고요. 저는 직접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드래그 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명칭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이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사원명부 1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잡히는 게 보이시죠? 대괄호를 열어주고요. 부서 대괄호를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쉼표를 하고 이제 이 셀을 찍어줍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자동 채용 쭉 해주니까 보세요. 10명, 4명 이렇게 잘 됐습니다. 문제 2. 열을 삽입하여 입사년도 필드를 만들고 입사년도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여기에 열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삽입을 해서요. 입사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열 함수를 써서요. 여기 날짜에서 이열 함수로 연도만 빼오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넣으라고요. YEAR 괄호를 열고요. 여기서 사원명부표죠. 사원명부 1 하고요. 대괄호를 열고요. 여기서는 그냥 입사일자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입사일자를 해버리면 여기 전체를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골뱅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골뱅이를 해주고요. 여기서 대괄호를 닫아주고 괄호를 닫고요. 엔터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날짜로 인지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일반으로 바뀌면은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보세요. 지금 그냥 분명히 저는 아까 사원명부라고 이렇게 표 이름을 썼었는데 그 표 이름은 없고요. 이렇게 그냥 대괄호 입사일자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 부분도 표 1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같은 표기 때문에 표의 이름은 생략돼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문제 3번. vlookup 함수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여 표를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여기 성명 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유효성 검사로요. 그러면요. vlookup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자, vlookup 함수. 자, val 치고요. 탭키 눌러서 먼저 성명에 따른 맞죠? 쉼표를 해주고요. 이 부분 데이터 부분을 드래그 해줬습니다. 이 데이터 부분이라고 했죠. 이거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원명부만 해도 상관없죠. 여기서 쉼표를 해주고요. 부서는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2를 해주고 쉼표를 하고 0을 하고 괄호 닫고 엔터 했습니다. 방문수는 영업 1팀. 방문수 영업 1팀 맞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방문수는 영업 1팀 맞습니다. 동명왕 총무팀이네요.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명왕은 총무팀 잘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부서가 꼭 몇 번째인지 확인을 해야 되죠. 저는 매치 함수로 부서가 몇 번째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라고요. match 괄호 열고요. 자, 이 부서가 어디에서 이 표에서 머리글에서 몇 번째인지 보면 되겠죠. 사원명부 1에서 대괄호 열고요. 샵 눌러주고요. 머리글이죠. 여기서 머리글 더블클릭 대괄호 닫아주고 보세요. 지금 사원명부 머리글 쫙 잡힌 게 보이죠. 쉼표 0 정확히 일치 괄호 닫고 엔터 했어요. 2죠. 여기서 자동체험 한번 해볼까요? 쭉 했어요. 직위는 세 번째다. 성별은 네 번째다. 맞죠? 그러면요. 넣으라고요. vlookup을 하고요. 여기서 vlookup을 해서 얘를 찍어주고요. F4 해줘야 됩니다. 만약 자동체험 할 거면요. F4 해주고 쉼표를 해주고 사원명부 1로 해주고요. 쉼표를 해주고 지금 여기 적힌 셀 지금 셀이 클릭이 안 되네요.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옮겨가서 얘를 잡았습니다. 쉼표 해주고 0 괄호 닫고 엔터 했어요. 과장 잘 나오죠? 자동 체험 쭉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지금 근데 얘는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매치 옆에 거 매치를 활용을 안 했었죠. 그러면요. 이렇게 됐어요. 부서가 이렇게 필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필드가 부서가 네 번째 왔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과장이 옵니다. 아까 부서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과장이 보세요.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알아서 지가 바뀝니다.
지금 지기가 있죠. 지기가 지금 2라고 두 번째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뒤로 확 보냈어요. 그러니까 7번째로 자동으로 바뀌면서 지기 7번째 브이로그의 7번째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열 순서를 바꿔도 알아서 잡습니다. 이제 얘도 똑바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얘를요 위로 자동 체험을 해버리면요 이제 부서 총무팀 잘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열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문제 4. 고급 필터 시트에 부서가 총무팀인 데이터만 필터링 하시오 했습니다. 제가 고급 필터 시트에서요 지금 사원명부 1 이 표를 이용해서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제가 미리 부서 총무팀 해놨죠. 여기 고급 필터로 이용을 하려면요 이렇게 밑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을요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자, 컨트롤 C를 해서 고급 필터에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에 고급 필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에 가서요 고급 가서요 목록 범위가 있죠. 여기서 바로 사원명부 1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표로 전환됐을 때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냥 클릭을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조건 범위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되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안 됩니다. 확인을 했어요. 추출 범위의 필드 이름이 잘못되었거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 무슨 실수를 제가 저질렀을까요? 여기서 제가 그냥 사원명부 1이라고만 했을 때는 이렇게만 잡아요. 고급 필터는 꼭 필드명까지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에서 고급 가서요. 여기서 그냥 사원명부 1로 해주면 안 되고요. 대괄호를 해주고 샵을 해주고요. 모두를 꼭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필드명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잡아야만 고급 필터는 실행이 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여기를 쭉 잡아주고요. 확인했습니다. 이 보세요. 이제 총무팀만 잘 나오죠.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로 변환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를 판단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표를 아무 곳에나 찍고요. 상황별 메뉴에서 표 디자인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글 포함 체크, 이거는 여기 필드명이 맞거나 머리글이 맞는 경우에는 필드명에 꼭 체크, 머리글 포함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름을 바꿀 때에는 표 디자인에 가셔서 이름을 바꾸는 거고요. 다시 범위로 변환을 하고 싶을 때에는 여전히 표 디자인에서 여기서 범위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에서 가장 큰 장점은 표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인지뿐만 아니라 함수도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입사년도에 함수로 되어 있었죠. 여기서 제가 그냥 아무개 하고 엔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1900이 나오죠.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했어요. 2019 잘 바뀌죠. 함수까지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구조적 명칭 활용은요. 표 전체의 구조는 샵으로 구분을 한다. 사원명부 1은 샵 모두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내 상세 구조는요. 필드와 필드 내 각각의 레코드, 표 이름에서 그냥 필드 대괄호하고 필드명만 적었을 때는 이렇게 필드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골뱅이를 앞에 붙여버리면은 해당 행에서의 입사 연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셀 주소 및 열 번호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 셀 주소와 열 번호는요. 열 방향으로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타이핑이나 열 번호를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